안녕하세요, 그리우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리우다 클래스 첫 번째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재료와 준비물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의 재료는 수채화입니다. 보통 우리가 미술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재료가 이 수채화일 텐데요. 어릴 적 참을성 부족한 나이에는 물이 마르고 나서 칠해야 하는 수채화의 특성이 인내심 훈련과 같게 느껴졌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이제껏 가장 오래 사용해온 재료가 아닐까 합니다. 수채화는 부드러운 붓의 선세함과 물 조절의 농담 기법이 장점인 재료입니다. 지금 스케치를 하고 있는 건 작약꽃입니다. 꽃의 스케치는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으시거나 내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꽃이기에 제가 그리는 모양과 똑같이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모양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코튼페이퍼의 특성상 스케치하실 때는 절대 진하게 선을 그으시거나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연필과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면 얼룩이 지거나 종이가 상하게 됩니다. 절대 주의하세요. 꽃을 처음부터 선택한 이유는 수채화의 장점인 투명함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수채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투명 수채화와 투명 수채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얀색은 비우는 개념으로서 색과 물의 농도로 명암을 조절하면 투명 수채화, 하얀색은 채우는 개념으로서 색과 흰색 물감으로 명암을 조절하면 불투명 수채화.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수채화의 기초인 투명 수채화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밑색을 칠할 때는 물을 많이 사용하셔서 연한 색감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처음 수채화를 사용하실 때는 물 조절이 어려우실 텐데요. 영상 좌측에 제 팔레트의 물감 상태를 보시면서 조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 종이가 일어날까 걱정하지 마세요. 코튼페이퍼는 물 수용력이 매우 좋습니다. 천천히 물량을 조절해가며 영상과 같은 색감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밑색을 칠할 때 붓질하는 걸 보시면 칠할 영역을 잡고 고여있는 물을 붓으로 끌어가며 펴바른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펴바르는 과정에서 물이 너무 많다 싶으시면 붓에 물기를 걸레에 덜어내주시고, 반대로 물이 적어 색이 너무 진하다 싶으시면 붓에 물을 더해 물감의 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색감의 조색에서 추천드리는 조합은 레드 계열에서의 버밀리언, 로즈매더, 퍼머넌트 레드, 크림슨, 오페라, 옐로우 계열에서의 라이트 옐로우, 퍼머넌트 옐로우 정도가 있겠습니다. 붉은 빛이 강한 곳은 레드 계열 물감 배색을 더 높게 잡으시고, 노란 빛이 강한 곳은 옐로우 계열에서의 배색을 더 높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색을 칠할 때 꼭 기억하실 점은 꽃은 앞쪽의 잎과 뒤쪽의 잎으로 입체감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색감을 정하실 때 앞쪽의 꽃잎은 앞서 말씀드린 원색들을 사용해 주시고, 뒤쪽의 꽃잎들은 기존에 만든 색감에 탁색 계열의 로우 엄버, 바이올렛 등을 소량만 섞어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겹겹이 꽃잎을 묘사하며 한 장 한 장 분리해 나갈 텐데요. 이때 물감을 바르자마자 물감의 경계선이 흐려지면서 번져나가면 아직 종이가 마르지 않은 것이니 기다렸다가 칠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점점 물의 농도를 낮추고 물감의 비율을 올리시면 앞서 칠한 밑색보다 더욱 선명한 경계선이 나타날 겁니다.
전체적으로 꽃잎을 묘사한 다음에는 꽃잎의 꺾여 있는 부분, 접혀서 그림자진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릴 적 수채화는 인내심 싸움이라고 했던 부분이 이런 점 때문입니다. 차곡차곡 미세하게 물감의 농도를 조절해가며 레이어시키는 게 지금은 너무 설레고 즐겁지만 어렸을 땐 왜 그렇게 싫었을까요? 어찌되었든 이 파트부터는 각자 그리고 싶은 사진 혹은 내가 설정한 꽃의 세밀한 형태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내가 칠한 밑색과 지금의 물감의 농도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뉘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명암의 단계로서 보이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통 자연물은 내 눈에 이상해 보이면 남의 눈에도 이상해 보입니다. 한때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색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요? 붓은 어떻게 그렇게 써요? 물 조절은 어떻게 잘해요? 그렇게 세심한 묘사는 어떻게 찾아요?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느끼지만 그림은 생각보다 단순한 것 같습니다. 저보다 많이 그린 분은 저보다 잘 그립니다. 반대로 저보다 적게 그린 분은 저보다 서툴게 그립니다. 많이 실패해보고 그 과정에서 소소한 성공 요소를 챙기는 것이 요령이라면 요령 같습니다. 그래도 클래스 영상인데 조금 친절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장 친숙한 수채화 그리고 물 조절의 미숙함을 커버해주는 튼튼한 종이를 재료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꽃잎이 말리며 안쪽 공간으로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하나의 색으로 통일되게 같이 묶어 칠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채색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하얀 옷을 입은 사람, 노란 옷을 입은 사람 모두 푸른 그림자 안에 있으면 파랗게 몰드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꽃잎의 색감이 같다 하더라도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그 밝기와 어둡기가 달라지겠죠. 저렇게 묶여있는 공간 안에서의 세세한 꽃잎의 분리는 이후에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수채화의 채색 구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장 큰 공통 면적을 칠하고 그 다음으로 큰 면적을 칠하며 점점 더 작게 순차적으로 찾아나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단계가 진행되어 갈수록 물감의 농도가 올라가며 명암의 대비도 강해지게 됩니다. 이 농도와 대비감의 차이와 개인의 색감이 더해지면 이게 바로 작가의 고유 화풍이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어느 정도 어두운 부분과 작약꽃의 덩어리가 잡혀가면 세세한 꽃잎결의 묘사를 찾아가며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소재와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아,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잠시만. 이미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